철학자들이 말한 인간의 민낯. 살아보니 알게 되는 10가지 인간 본 모습. 당신은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젊은 시절에는 인간을 믿고 기대도 하고 마음을 나누면 서로 이해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여러 일을 겪다 보면 점차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선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악하지도 않은 모순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기대하면 실망하게 되고 믿으면 상처받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큰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통찰은 단지 개인적인 체험에서 나온 생각만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의 본성을 관찰하며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고통은 기대에서 비롯된다고 했고, 프리드리히 니체는 인간의 내면에는 질투와 경쟁심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많은 사상가들은 인간이 이기심과 욕망, 그리고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이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해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삶 속에서 체득하게 되는 인간에 대한 냉철한 깨달음, 동시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남긴 통찰과도 맞닿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을 이상적으로 보는 대신 있는 그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덜 상처받고 더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기대가 크면 상처도 큽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타인에게서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만이 평온하다고 하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고통은 대부분 기대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기대는 상대가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관계의 지혜를 기대를 줄이면 실망도 줄어들고 상처도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즉, 인간에게 상처받지 않는 방법은 인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낮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을 믿는 것은 위험하다. 토마스 홉스는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라고 하였습니다. 홉스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위험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법과 질서가 없다면 인간은 서로를 해칠 존재라고 했습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인간일수록 더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불신 역시 오래된 생각입니다. 존 달버그 액터는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선하기도 하지만 상황이 주어지면 쉽게 타락한다는 통찰입니다. 세 번째는 자존심 때문에 말을 못하면 후회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지 않은 것은 너의 주인이 되고 말해버린 것은 너의 노예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종종 자존심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사과할 걸, 고맙다고 말할 걸,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후회합니다. 자존심은 순간의 방패지만 후회는 평생의 짐이 됩니다. 네 번째는 인생은 인간관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 하였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인간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행복도 관계에서 오고 고통도 관계에서 옵니다. 결국 인생은 관계를 얼마나 잘 풀어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능력보다 관계가 인생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간은 내 마음 같지 않다. 아나이스 니는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우리 식대로 본다고 말합니다. 각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듣고도 다르게 이해하고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느낍니다. 그래서 인간은 서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즉, 상대가
나처럼 생각할 것이라는 기대가 착각입니다. 여섯 번째는 공짜를 싫어하는 인간은 없다. 아담 스미스는 인간은 이익을 따르는 존재다 라고 말합니다. 아담 스미스는 인간이 선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익 때문에 움직인다고 보았습니다. 공짜나 이익, 편리함, 이것은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저녁을 먹는 것은 정육점 주인의 자비 때문이 아니라 그 이익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도덕적이기 이전에 이익을 계산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일곱 번째는 남들은 나에게 관심 없다. 미셸 드 몽테뉴는 우리는 남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지나치게 신경 쓴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남을 신경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일, 자기 문제, 자기 욕심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타인의 불행에는 관심이 없고 타인의 행복에는 질투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은 필요할 때만 관계를 맺습니다. 여덟 번째는 사람을 모으는 사람은 목적이 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은 타인을 수단으로 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칸트는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실제로 서로를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권력, 돈, 사업이 있는 곳에서는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홉 번째는 인생에는 몇 명만 있으면 된다. 세네카는 현명한 사람은 친구가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많은 인간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 친구 몇 명, 믿을 사람 몇 명입니다. 사업도 결국 사람 몇 명이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은 넓이보다 깊이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 번째로, 인간은 질투하는 존재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질투는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이다라고 말합니다. 니체는 인간이 선하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질투는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남이 잘 되면 불편하고 남이 실패하면 안심합니다. 그래서 니체는 친구의 불행 속에는 언제나 약간의 기쁨이 섞여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한 얼굴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두 얼굴을 가진 존재라는 통찰입니다. 인간을 알면 덜 상처받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불완전하고 모순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면 오히려 편해집니다. 기대를 줄이고 관계를 이해하고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면 상처가 줄어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을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이 되시나요?